사시사철 쉬지 않는 일이었다. 어부에게 바다는 운명이었고 삶이었고 죽는 날까지 함께할 이름이었다. 반복한다고 해서 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바다가 주는 설렘, 만선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바다의 밤을 나처럼 훤히 밝히고 기다린다. 튀어오르듯 줄에 걸려 속속 배 위로 올라오는 오징어들. 그 자체가 생명.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살아있는 것들의 아름다운 몸부림. 어둠 속에서, 빛 속에서 꿈틀대는 삶의 활력이다. 바다가 전해준 진한 감동. 누군가에게 그것은 오징어였다.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희망으로, 그래도 여전히 멈춰지지 않은 가슴 출렁임. 이렇게 다시 시작된다. 비릿한 향기가 코끝 자극하는 묵호항. 오징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다. 이곳 사람들에게 오징어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었다. 오징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 이름만 들어도 각종 요리가 눈앞에 펼쳐질 만큼 익숙한 존재. 하지만 이곳 어민들에게 오징어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살아서 펄떡거리며 물총 쏘아대는 오징어 때문에 살았고 살아갈 사람들에게는 운명이었고 필연이었기에 오징어잡이 인생은 멈추고 싶지도 멈춰지지도 않았다. 요즘은 연안에 이제 오징어가 좀 형성이 돼서 멀리 안 나가고 이제 바로 한 20분, 30분 나와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가 고기 없으면 또 먼 거리 또 나가야죠. 6시간 가까이 배를 달려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다. 바닷속 사정을 알 수 없는 어부들은 늘 그랬다. 자리를 옮기며 오징어가 많이 나는 자리를 찾아내야 했다. 선장님, 이제 자리 잡으신 거예요? 예. 어떻게 자리 잡으신 거예요? 여기 오징어 많이 나는데요? 그건 결과를 아침에 봐야 되는 거고. 폭풍전야, 평화로운 바다. 이 순간 마음은 가장 조급해진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오징어 어획량.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고 그 갑갑한 마음 때문에 아름다운 석양도 검게 보인다. 오늘은 배 안 가득 오징어를 싣고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바람은 이 배 안 모두의 기도일 것이다. 지금 이제 그 물 조류를 낚시가 똑바로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여왕님인데 빌기도 하고 그러죠. 과거에는 일일이 손으로 줄을 당겨 오징어를 잡았지만 최근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배가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 바다가 마냥 바다이듯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부의 삶도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그 묵호 판장에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오징어가 막 판장에 온 삼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뭐 예전 되면은 아주 뭐 작게 나는 편이죠. 동해안에 뭐 고기가 워낙 안 나다 보니까 서해로 이제 가고 그러죠. 알리는 신호탄이다.
체납기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속속 달려 올라와야 할 오징어. 하지만 빈줄의 허전함이 가슴 철렁하게 한다. 이 선장이 참다 못해 달려들었다. 때로는 사람의 손이 기계보다 나을 때가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안에 배 안 가득 오징어를 채울 수 있을까? 왠지 만선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지금 이제 기계도 한 마리도 안 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잡으면은 기계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원도 함께 이 선장을 돕기 시작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선원들에게 이런 상황이 가장 난감하다. 오징어가 많이 잡히면 다 같이 껄껄 웃으며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물레를 돌리는 선원의 마음도 선장과 다를 바 없다. 조생기 없을 때는 사람이 다 잡았다. 사람이 다. 이거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돌리는 거? 하도 오래 해가 감각도 없어. 만날 그게. 이게 직원인데 그 몇 시간째인지 모른다. 팔의 감각도 점점 사라질 즈음 혹이라는 단어가 스치고 간다. 밤이 깊어 새벽에 이르도록 계속된 조업. 하지만 잡아올린 오징어 양은 눈물 날 만큼 참혹했다. 가벼운 선박의 무게, 화로징어를 옮기는 모습에 서운함이 역력하다. 어젯밤의 고생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냥 뭐 남만큼 그냥 잡았어. 단가나 이런 것들은 잘 나와요? 가격은 지금 폭락이 되고 가격이 없어. 가격이 지금 뭐 11,000원대니까 가격이 없어. 계속되는 침묵이다. 얼마나 잡았냐는 말에 고개 숙이는 남편을 본 후 아내는 계속 말이 없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 선장.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처럼 잔뜩 기죽은 모습이다.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고기만 잡히면은 많이 잡히면은 다 잊어버리는데 고기가 안 잡히면은 이것저것 다 싫죠. 아내의 눈치를 보다 항구로 나온 이 선장.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오늘 뭐 많이 잡았네요. 오징어를 넘치게 실은 배가 항구를 술렁거리게 만들고 있다. 함께 바다에 나가 오징어를 잡았는데 어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부러운 반, 허탈한 반, 묘한 감정이 교차되는 순간이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럴 적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어장에서 이렇게 잡아오니까 희망은 보입니다. 야, 기분 좋고 말고 오라. 아이고, 이년에 간단히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해.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예, 오라. 2007년도 들어가 처음 잡아. 처음이라 이거. 오라. 하지만 만선의 기쁨도 잠시. 서로 좋은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어민과 중개인 사이에서 고성이 오고 가기 시작했다.
입천한 다음에 가지고 가는 마도 스테이크 그러고 말이야. 이 양반아 안 가져가고 고만 누구 보고 말이야. 어? 이 양반아 입천하고 다 가지고 안 가고. 아니 내가 당신 보고 얘기했다. 어? 당신 보고 얘기했다. 내가 그래 들을게요. 나 이거 보고 얘기했어. 이거 보고. 이거 안 받겠어. 맞잖아. 수정을 해야지. 안 받는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형도. 아이 참. 야, 저만은 보고 비서야 지금. 그래 위안이 하면 이렇게 다 떼잖아 지금. 또 때리 때리 이렇게. 소리나 되나 되게. 전번대로 받아가 차례차례 가져가야 되는데 저쪽 거를 이쪽 거를 안 가져가고 저쪽 거로 끌고 내려주니까 그러면 내 받을 기가 제일 나쁜 거 지키기만 받아야 된다 이거라. 그러면 안 되지요. 순서대로 받아야 순서대로 받아야 순서대로. 근데 왜 지금 순서대로 안 된 거죠? 그리 저거 남가놓고 제일 밑에 저거 남가놔놓고 여기 위에 거부터 가가니까 하는 기라. 이곳 항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풍경. 어쩌다 오징어가 많이 잡힌 날이면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가격의 등락에 따라 가지고 뭐 비싸게 주고 산 사람도 있고 싸게 주고 산 사람도 있는데 뭐 비싸게 주고 산 사람이 더 좋은 걸 갖다가 더 싱싱한 걸 갖다가 가가려고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원래 저게 저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저런 게 있어야 사람 살아가는 이 업 한장이 그게 진미입니다. 그래야 사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고기가 많이 나는구나 바로 그런 건데 저런 게 뭐 몇 달마다 한 번씩 저러니까 재미가 없죠. 하루에 몇 건씩 뭐 치고받고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요즘은. 바다를 닮아 거칠어진 삶. 하지만 이것이 사는 맛이라고 말하는 어부들이다. 최근 동해안 어민들이 느끼는 어획량의 현격한 감소.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동해안에 서식하는 오징어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인데 서해 쪽으로 이렇게 북상을 했었지만 오징어 어획량을 분석해본 결과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큰 차이가 없었고 반면에 서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늘어나는 추세였다.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표층에 서식하는 그 부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해양 환경의 변동에 따라서 그런 오징어의 풍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징어의 적수온은 12에서 18도씨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그 적수온이 어떤 그 자기 서식 환경에 적합하게 형성이 되면 그만큼 잘 머무를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집어가 잘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그러한 적수온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적수온을 찾아서 분산 분포하기 때문에 집어가 안 돼서 어획이 떨어지는 그러한 영향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해안 어민들이 대부분 채낚기를 통해 오징어를 잡는데 이 비율이 감소하는 것이다. 화로로 소비되는 양이 많거든요. 화로로 잡기 위해서는 채낚기라는 어법이 가장 좋은 어법입니다. 화로를 잡기 위해서는 트롤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끌어서 잡는 어구 같은 경우에는 끌면서 끝자루에 이제 어체가 모이게 되면서 이렇게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사망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채낚기 같은 경우에는 낚시 바늘로 이렇게 잡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 올려서 그만큼 또 해수에 또 담가버리면 그만큼 살아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로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채낚기가 가장 그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는 가장 큰 어업이 된 거죠. 오늘 나가 기름값이 해지나 못 해지나 얼마를 적자를 보겠다 얼마를 적자를 볼 것인가. 어저께도 뭐 20만 원, 30만 원씩 적자를 봤는데 오늘은 또 그 만가이를 되는가 복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참 이런 걱정부터 먼저 하고 나가니까 그게 답답하죠. 동해시. 둘러보면 온통 오징어 천지였는데 이제 그런 풍경이 기억에서만 가물거린다.
잡아들이는 오징어가 적으니 당연히 말릴 오징어의 양도 적어지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봐서는 작년에 비해가 아직 양이 없다고 봐야죠.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뭐 없죠 그 양이. 그나마 올해는 비까지 자주 와 오징어 건조를 위해 기계까지 들여넣어야 했는데 비싼 전기료를 물어도 어쩔 수 없단다. 한 20시간 이상. 그래야 이거 완전히 죽죠. 요거 해가지고 또 다리 또 나와야 되거든요. 또 다리 떼가지고 또 들어가야 돼. 벌써 많은 건 아니죠. 아직까지 뭐 값이 워낙 이제 처음 나니까 비싸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하지. 오징어 하나에 울고 웃는 사람들의 이야기. 동이 시어민들에게 오징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뭐 한국 같은 데 고기가 많이 나야 되니까 고기 안 나면 안 해도 살기 어렵지. 바다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룩주룩 내리는 가을비. 배들도 발이 묶여버렸다. 쓸쓸함이 감도는 항구에 들리는 소리는 마른 오징어를 파는 상인의 목소리뿐이었다. 하나 팔아주세요. 안 잡히지 않가 오세. 잡히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 나리가 이래 하니까 없어. 처음에는 한 마리 10,000원 했어. 10,000원. 지금은 좀 나는데 날이 이러니까 배를 못 나가지고. 오징어 장사로 늘고 온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어져 점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맥 빠지는 그런 하루다. 여느 때 같으면 장사치들과 손님들로 북적였을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루 종일 나와 있어도 점심값 벌기도 힘들다는 할머니는 치받치는 오한을 삭히는 듯한데. 안 돼요, 이제는. 왜냐, 오징어가 나지가 않거든. 서해로 물 조류가 밖에가 서해는 많이 나고 동해는 오징어가 안 나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거다. 또 이렇게 장마가 들어가 비가 오니 안 되는 다이라 요번에 이제 조금 낮아 또 이렇게 또 태풍이 온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어민들도 많이 고생이 돼요. 그리고 고기가 조금 잡히니까네 기름값은 올랐지요. 모든 세를 올라놓은 어민들이 포기를 해본 거예요. 막 10척 나갈 끼면 한 척만 나가가 조금만 잡고 안 나가니까 어민들도 솔직하게 많이 부러워요. 우리 장사꾼도 부럽지만은 어민들이 온통 오징어 펄떡임에 함께 술렁거려야 할 시장에 다른 물고기들이 속속 자리를 차지한 것도 이곳 동일시의 달라진 풍경이다. 오징어가 사라진 시장. 왠지 낯설은 풍경이 어민들을 더 슬프게 한다. 오징어 이제 40그릇 잡았는데 가격이 너무 싸게 나가니까 기름값도 많고요. 오징어 시즌이 왔는데도 오징어 많이 잡히지 않고 그 경비나 모든 유가, 고유가 시대에 우리가 하루에 잡아야 될 100만 원치를 잡으면 100만 원치 잡아야 되는데 고기가 그런 수준까지 못 올라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막 건조하다만 저 밭에가 막 저다 내버리고 날짜 나쁘니까 썩으니까 막 저다 내버리고 이랬다고. 그래 막 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 되면 뭐 나는 것도 아니죠. 고기 안 나면 어마어마 안 돼. 조업을 나갔던 선박들은 이미 다 들어온 상황. 표정이 심상치 않다. 곧 경매가 시작될 텐데 이 선장의 선박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답답한 마음. 오늘 뭐 몇 개 잡았나? 알았어, 들어봐. 못 잡아. 어떻게 못 잡는 거야?
뭐 연장 조업을 했는데 기름값밖에 안 되겠는데. 연장 조업까지 했는데도 양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야기. 이 선장은 야속한 마음,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법. 하지만 계속되는 적자 조업에 이 선장은 맥이 빠졌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자 경매가 시작됐다. 누이 좋고 매부 좋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 이 순간이 이곳 사람들에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그 속에 마치 구경꾼처럼 끼어있는 이 선장의 얼굴은 잔뜩 흐려져 있는데 경매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됐으니 그 속이 오죽할까. 아니 글쎄 내 하나만 극한데 갖고. 아니 글쎄 그렇게 해야지 다음 배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참 내가 알아서 할게. 자 그럼 하지만 나는 못 해. 잘 또다시 시작된 실랑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에게 힘든 순간이다. 이것도 지금 현재 최저 시세를 책임을 못 준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면 상임사님 뒷배 가비만 더 떨어지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줘야 그렇게 되잖아. 아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주민들이 막 가르쳐 장사입니까? 네. 치열한 삶의 풍경이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어민들. 그 누가 이 마음을 헤아릴까? 가격대 제가 뭐 압니다. 이 시세대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얼마까지 하라 하는데 직매인들이 안 원한다 하는 거 같는데요. 저기 가서 얘기 더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 한창 하잖아. 저 봐요. 빨리 저기 가서 얘기를 해야지. 중매인과 어민 사이의 실랑이는 계속되고 있다. 가격 분쟁. 이곳 항구에서도 돈에 울고 웃는 일이 빈번하다. 가격이 형성이 안 되니까 조합이나 어민들이나 상인들이나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분쟁이 생기는 거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선장이 가져올 오징어 가격도 시원찮을 것 같다. 지금 뭐 15,000원 선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13,000원도 안 나가니까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중매인하고 그 억가 가격을 이제 조정했었어요. 그래도 뭐 지금은 13,000원대도 안 나가고 하니까 상임이사님도 그렇고 지금 어민들도 그렇고 전부 다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보고 되면 마셔봅니다. 70개. 내가 내하고 준비하는데. 자, 70개 주세요. 마지막 배의 경매까지 끝나가는 상황. 죽으라는 것인지 살라는 것인지 살기 위해 하는 일이 목을 조이는 기분이다. 자, 파도 14,100원, 25번. 자, 여기 끝났습니다. 안에 들어갑니다. 저만치 사라져가는 중매인의 뒷모습이 이 선장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조업을 나간 선박은 도대체 어느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인가? 지금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만 좀 있으면 연락 올 거예요. 우리 뭐 저 멀리 가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뭐 큰 양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기대는 안 하시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격도 그렇고 고기 지금 양도 그렇고 별로 없네요. 만선에 뭐 이렇게 희망 같은 거 지금 안 갖고 계세요? 금년에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35년을 오징어 잡이로 살았는데
올해같이 절망적인 적은 없었다. 이선장의 가슴속에 찬바람이 휘몰아친다.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선박이 들어왔다. 그리 애를 태웠으니 이선장의 말이 고울 리 없다. 지금 말이 들어오는데 그래. 한 5마디 하면 한 2마디밖에 안 들어온다니까. 무절이 안 된다 그래. 비파도 다 안 되는 모이더구만. 어? 안에들 다 했고 나는 바다에 이렇게 돌리라고 해. 빗바르고 저 짠데기하고 지금 계속 저 공부하고 뭐 했는데 왜 무전기 탓을 하며 서로 언성을 높이던 선원과 이선장이 말없이 잡아온 오징어를 나른다. 고생한 낙이 없다는 말, 이때 쓰라고 있는 말인가. 활오징어가 아닌 오징어들은 시간이 생명이다. 빨리 소매상에 넘기지 않으면 그나마도 값을 받지 못한다. 오징어가 담긴 상자를 빠르게 옮겨 놓으며 속으로 잡은 오징어의 마리수를 세보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적은 양이다. 그 먼 바다까지 나가 연장 조업을 했는데 참담한 결과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우리는 기름값 적자. 적자.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서는 이선장. 울 수만 있다면 울고 싶을 만큼 마음이 괴롭다. 실제로 동해시의 오징어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중소형 선박으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유류값의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인 압박이 더 심해진 것이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평균 영향을 비교해 봤을 때 19만 톤으로 대략 그 전체의 한 18% 정도 되는 정도로서 순으로 봤을 때는 전체 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획량 집계를 하고 있는 119개 중에서 유일하면 굉장히 높은 그런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시의 경제는 오징어가 책임지고 있다. 야간에 집어등으로 불을 밝혀서 그래서 모여든 어군을 어획하는 어획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어민분들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유류비 인상에다가 지금 수입 오징어의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깨가 안 나오는 관계로 유류비는 그만큼 많이 들고 또 어가는 안 나오고 그래서 동해에 계신 어민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맑은 정신으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 이 선장이 답답한 마음에 다른 선장들과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다. 기름 떼고 뭐 떼고 밤새도록 나를 지고 와봐야 도시면 안 남는데 이게 뭐냐는 얘기지. 우리만 좀 오지 말고 서로들도 도와놔. 말 꺼내봐야 속 시끄러운 이야기지만 동병상련이라고 어부가 어부의 마음을 알아주지 그 누가 알까. 오징어 안 난다 하면 절단 납니다. 우리만 안 절단 나는 게 아니고 동해시가 절단 납니다. 예. 이 동해시의 스라에 이 바닷가 쪽으로 오징어에 전부 다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징어가 안 나쁜다 하면은 첫째적으로 은행에까지도 마비가 됩니다. 돈 회전이 안 됩니다. 이거 그만큼 여기 동해시에는 오징어가 차지하고 있는 게 큽니다. 그럼 대책이라는 거 딱 해서 참 어떻게 하면은 뭐 이걸 좀 억가를 좀 잘 받느냐 잘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하고 그렇지 뭐 딴 거야 뭐 크게 뭐 그런 게 없지. 아팠다. 업으로 사는 게 아팠고 업으로 살아야 하는 게 아팠다. 하지만 만선의 꿈은 영영 버리지 못했다.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됐다. 맨손으로 오징어 잡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즐거움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람과 오징어가 한데 엉겨 펼치는 진풍경은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즐겁게 만든다. 아유, 네 마리. 세 마리 잡았어요. 좀 보여주세요. 해도 해먹고 뒤쳐서 묻혀서도 먹어요. 그러면 뭐 맛있잖아요. 동해 오징어 화이팅! 오늘 이제 한 춤은 잡았어요. 20마리를 잡았습니다. 얘들이 한 5마리 잡고 제가 아빠가 한 15마리 잡고. 오늘 돈 좀 버셨네요, 아버님. 그럼요. 종종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이벤트 행사 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오징어 활복하기 대회가 열렸는데 총각 아줌마 할 것 없이 칼을 휘두르는 솜씨가 웬만한 칼잡이 저리가라인 참가자도 있고 오징어 한 마리를 들고 낑낑거리는 참가자의 어설픈 솜씨도 만만치 않은 보는 재미를 제공한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먹거리. 오징어는 특히나 못하는 요리가 없다 할 만큼 그 변신이 화려한데 회부터 구이까지 보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다양하게 많습니다. 오징어 해덮밥, 오징어 순대, 오징어 전, 오징어 덴뿌라,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양으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걸 하나 꼽으신다면? 순대. 제일 맛있지요, 뭐 순대가. 건강도 좋고, 건강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다행대로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골다공증도 없어지고, 오징어 많이 먹으면. 오징어가 최고의 식품인가 봐요. 그러면 최고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행복, 바로 지금이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너도 나도 입속에 오징어를 넣고 맛의 감동을 맛보는데 가족 모두가 오징어 축제에 참가해 추억을 만들고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사람 속에 오래도록 함께해온 정겨운 이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오징어다. 간에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숙취 해소에 국 끓여서 술 마시고 오면은 그거 뭐 끓여서 주고요. 또 우리 애들이 오징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씹는 느낌이 좋아서. 이거 먹으면은 만병통치. 모든 것에 술이 잘 내려가고 참 좋은 곳이 여기 동네 묵호항입니다. 이 술에 안주가 술 해독되는 데는 제일 아주 좋습니다. 제일 오징어가요. 그리고 술도 덜 채고, 예. 그리고 여기에 우리 청정 바다에 묵고 물이 맑아요. 고기가 잡히는 데가. 그래서 동네 바다 속초, 주문진, 묵황 쪽으로 오징어가 제일 맛있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구름 낮게 깔린 바다. 이선장의 배가 바다로 나왔다. 절망과 좌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쉽게 포기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바닷사람의 근성이다. 기다림이 길었다. 어둠 속에서 채납게 기게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짠물 쏘아대며 올라오는 오징어들. 어부에게 가장 신명나는 순간이 이때다. 운수 좋은 날, 배를 몰고 바다로 나오면 떠오르는 말이다. 그날이 올까? 번번이 기대를 저버렸던 지난 날들. 하지만 오늘만큼은 느낌이 좋다. 오징어의 힘겨루기는 배 위로 끌려 올려진 순간에도 계속된다.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마치 동해의 어부들과 닮아있다. 물속에서 유영하는 오징어의 하늘거림은 신비롭다. 이 선장에게도 다르지 않았다.
오징어는 그저 우리들과 함께하는 이름일 뿐이다. 만선의 꿈을 채우는 이 선장의 팔에 힘이 느껴진다.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오징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이 선장이다. 글쎄 이게 사람들이 고기 올라오면 힘든 줄 모르죠. 아, 오징어가 좋죠. 이게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 생명줄인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못 살았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오징어와의 사투는 끝났다. 동트는 새벽. 그 속에 전쟁을 치른 이 선장의 배가 육지를 향해 나가고 있다. 잡아올린 오징어의 무게만큼 이 선장의 마음은 가벼워졌을 것이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 오징어와 함께 울고 웃어온 사람들. 절망 뒤 희망이 있어 이들은 다시 또 바다로 나오게 될 것이다. 바닷가 어느 마을, 가난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손마디 굵어지도록 오징어 꿰어 말리며 살아온 아내, 그리고 남편이었다. 욕심도 큰 꿈도 없이 오징어와 함께 구르고 굴러온 삶. 닳고 달아진 손끝, 진한 삶이 그랬다. 오징어를 팔아 자식들의 입에 밥을 넣고 옷을 사입히고 공부를 시켜 도시로 떠나보내고 남은 건 늙은 두 사람뿐이다. 오징어 때문에 좋다 했고 오징어 때문에 괴롭다 했던 오징어잡이의 전설 같은 삶. 귀 기울여 들어보면 바다의 울음이 다 한데 몰려왔다. 그래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오징어와 함께 울고 웃었을 늙은 노부부의 손끝은 여전히 같은 것 같다. 거칠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짠 기운에 가슴 헐었을 사람들, 좋다, 좋아, 오징어 풍년이다. 그 말이면 다 좋았을 사람들. 이들이 꾸는 꿈은 밤이 되어도 잠들지 않는다.